오징어 게임은 인상적인 시리즈로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에서 끔찍한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시리즈의 진정한 기원이라고 묘사합니다. 얼마나 사실일까요?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찰리 타렛에서 오징어 게임의 기원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소문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시다.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이라는 한국 영화 감독이 만든 시리즈입니다. 그는 2021년 넷플릭스에서 이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의 기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작자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을까요?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바이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징어 게임과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브라더스 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브라더스 홈 복지센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쉼터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수많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취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되고 끔찍한 방식으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꼽히며 놀랍게도 시리즈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들이 시리즈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비원들은 수감자들에게 단지 재미를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쉼터는 많은 불규칙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1988년에 폭발했습니다. 당시 나라는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리의 불황자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는 당국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 쉼터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라더스 홈은 이 임무를 위해 선택된 많은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단순히 불황자들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거나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체포했습니다. 심지어 부모 없이 길을 떠도는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이는 마녀 사냥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에서 아이들이 이 트럭의 정어리처럼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쉼터에 감금되어 모든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생존한 피해자들이 그린 것입니다. 그들은 건설 현장, 농장,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 경비원들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방식으로 학대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검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정의가 지혜루하여 사람들이 그곳에서 풀려났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쉼터가 운영되는 동안 6,5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브라더스 홈은 한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의 가장 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주제를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징어 게임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많은 영상에서 감독이 브라더스 홈에서 영감을 받아 이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아이디어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독은 브라더스 홈과 오징어 게임 사이에 어떤 연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독이 이 사건에서 시리즈의 일부 세부 사항에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5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브라더스 홈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그는 15세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뉴스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그가 이 끔찍한 사건에서 무언가를 그의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브라더스 홈의 이야기는 유니폼 외에도 여러 이유로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건의 이데올로기는 시리즈와 너무 유사합니다. 브라더스 홈은 가난한 사람들을 숨기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하려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쉼터의 경비원들은 그들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모욕하고 고문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가자들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경마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VIP들에게 오락거리로만 유용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참가자들의 기숙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침대가 쌓여있는 방식은 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침대가 하나 위에 다른 하나 위에 있습니다. 촬영 감독은 이를 창고에 가득 찬 상자를 연상시키기 위해 침대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리즈는 참가자들이 쓸모없는 존재, 사라져야 할 비참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1화에서 모집자가 이것을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리즈는 종종 참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빚을 지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1화에서 모집자가 길거리에서 불황자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박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시리즈에서 VIP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프론트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비라더스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숨기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브라더스 홈은 이러한 철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이는 인권이 침해되고 권력자가 덜 행운 아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다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시리즈와의 연결은 미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브라더스 홈과 오징어 게임 사이에 진정한 연결이 있는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리즈 감독은 오징어 게임이 그의 인생의 여러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모든 게임은 한국 어린이들의 어린 시절 놀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초록색 유니폼은 한국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입는 옷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감독이 삶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는 직장을 찾지 못했고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게임에 등장하는 빚진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그의 아이디어는 자본주의의 고전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극도의 경쟁, 빚, 사회적 불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리즈에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존엄성을 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리즈의 어두운 기원을 결론 지어야 한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징어 게임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 세계의 많은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비인간화했는지, 우리를 경마처럼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 주제를 브라더스 홈의 끔찍한 사례와 연결하고 싶다면 이 사건이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의 극단적인 수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비인간화되고 모든 존엄성을 박탈당할 때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종종 현실이 허구를 초월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디오를 마무리하며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이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사진들이 공유되며 오징어 게임이 실제로 발생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진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공포 시나리오를 만드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에서 그들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2024년 8월에 두 번째 시즌이 공개되기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들의 다른 프로젝트에 속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가져와 오징어 게임의 실제 장소라고 주장하며 바이럴시켰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이론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